혹시 매일 열심히 걷고 계신가요? 건강을 위해 하루 1만 보를 채우려고 아침 일찍 나가시나요? 요즘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에 열심이십니다. 건강 프로그램마다 걷기를 권하고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걸으라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약 68%가 걷기를 주된 운동으로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 이상, 무려 절반이 넘는 분들이 무리한 걷기로 인한 관절 통증을 경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하루 1만 보라는 숫자, 이게 사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마케팅 슬로건이었다는 것 아시나요? 1960년대 일본의 한만보게 회사가 제품을 팔기 위해 만든 이 숫자가 전 세계적인 건강 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만보계라는 이름 자체가 1만 보를 세는 기계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냥 이름을 잘 지었을 뿐인데 그게 건강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평생 걷기가 최고의 운동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맞습니다. 걷기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모든 연령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이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골이 얇아지고 관절액이 줄어들며 근육의 탄력도 떨어집니다. 똑같은 운동을 해도 몸에 주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게 걷고 계신 겁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산을 오르시고 하루 종일 1만 보를 채우려고 애쓰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쪼그려 앉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참고 계속 걷습니다. 운동을 해야 건강해진다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관절은 더 망가지고 통증은 심해집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무리하셨네요. 이제는 쉬셔야 합니다.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 했던 운동이 오히려 나를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과도한 걷기가 65세 이후에는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신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의자 운동,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맨발 걷기, 그리고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드는 호흡 명상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무릎이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실천하실 수 있는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걷기만이 최선이 아닌지, 그리고 어떤 운동이 진정한 건강과 장수를 가져다 주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이 채널이 매주 가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65세 이후 꼭 알아야 할 운동의 진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1만 보라는 숫자를 처음 들어보신 게 언제인가요? TV 건강 프로그램에서였을 수도 있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차고 다니는 스마트워치에서 보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이건 과학이 아니라 마케팅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1964년 일본 도쿄 올림픽이 열렸을 때였습니다. 한 일본 회사가 만보계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품 이름이 바로 만포K, 즉 만보계였습니다. 1만 보를 세는 기계라는 뜻이죠. 왜 하필 1만이었을까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한자로 1만을 뜻하는 만자가 걷는 사람처럼 생겼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숫자 1만이 크고 둥글어서 기억하기 좋다는 거였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품을 잘 팔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1만 보를 걸어야 건강해진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그렇게 권하기 시작했고 건강기관들도 그 기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루 1만 보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0대 여성들을 4년간 추적 관찰했는데요. 하루 평균 4,400보를 걷는 그룹이 가장 건강했고 사망률도 가장 낮았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1만 보가 아니라 4,400보였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양이었죠. 더 놀라운 건 7,500보 이상 걷는 그룹에서는 사망률 감소 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일정 수준 이상 걷는 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걸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첫째로 관절이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관절 사이에 연골이 두툼하게 있어서 충격을 잘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연골이 점점 얇아집니다. 마치 자동차 타이어가 오래 쓰면 닳아서 얇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연골이 얇아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됩니다.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1만 보를 걷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골은 더 빨리 닳아 없어질 겁니다. 실제로 정형외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60대 이후 환자들 중 무릎 관절염으로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게 운동을 하신다는 점입니다. 이런 분들께 의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에는 적게 걷는 게 오히려 관절에 좋습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회복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이틀 쉬면 피로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일주일을 쉬어도 피로가 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오늘 무리해도 내일 회복이 됐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한번 무리하면 회복하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또 무리하게 걸으면 몸은 점점 더 망가집니다. 김철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67세입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올랐습니다. 왕복 2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였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산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건강하시다니. 저렇게 열심히 운동하시니까 건강하신 거야.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쪼그려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는 무릎이 쑤셔서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MRI를 찍어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등산을 중단하세요. 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했는데 오히려 몸이 망가진 겁니다.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나이에는 산을 오르내리는 게 무릎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내려올 때는 체중의 3배에서 4배 정도의 압력이 무릎에 가해집니다. 매일 그런 압력을 받으면 연골이 빨리 닳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 씨 같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잃는 분들 말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자신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게 운동한다는 점입니다. 셋째로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생성됩니다. 활성산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건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해로운 물질입니다.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앞당기는 주범이죠. 적당한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조금 생기지만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이걸 제거해 줍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운동하면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생성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활성산소를 잘 제거했지만 65세 이후에는 그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운동을 해도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겁니다. 활성산소가 쌓이면서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가 빨라지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1만 보라는 숫자는 과학이 아니라 마케팅에서 나온 것이고 특히 65세 이후에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을 아예 안 해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운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과도한 걷기가 우리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관절 손상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무릎 관절은 매우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있고 관절액이 있어서 마찰을 줄여줍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에 엔진 오일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합니다. 아무리 많이 걸어도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연골이 얇아지고 관절액도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거의 안 됩니다. 다른 조직들은 상처가 나면 다시 아물지만 연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골을 보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번 다르면 끝이니까요. 그런데 과도하게 걸으면 연골이 계속 닳습니다. 매일 1만 보를 걷는다는 건 매일 연골을 조금씩 갈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정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69세입니다. 당뇨가 있어서 의사가 운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1만 보 걷기에 도전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몸무게도 줄고 혈당도 조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4개월쯤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릎이 붓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했습니다. 한참을 걸어야 풀렸습니다. 그래도 참고 계속 걸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걷는 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무릎에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골이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할머니 나이와 체중을 고려하면 1만 보는 너무 많습니다. 하루 4,000에서 5,000보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할머니는 억울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몸을 망쳤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손상된 연골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심혈관계 부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십니다. 걷기는 안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니까요. 물론 걷기는 비교적 안전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하면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심장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약해집니다. 심장은 펌프입니다. 피를 온몸에 보내는 펌프죠. 운동을 하면 근육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더 빨리 뛰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심장이 강해서 이런 부담을 잘 견딥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심장도 약해집니다. 과도한 운동은 약해진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걸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72세이고 고혈압이 있습니다. 약을 먹고 있지만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운동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빠르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걸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빠르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차고 어지러웠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도와줘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이에 그렇게 빠르게 걷는 건 위험합니다.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천천히 걷고 중간에 쉬어가면서 걸으세요. 박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운동도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요. 세 번째 위험은 만성 피로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적당한 운동은 기분을 좋게 하고 에너지를 줍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피로를 누적시킵니다. 특히 회복 능력이 떨어진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매일 1만 보를 걸으면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젊었을 때는 하룻밤 자면 회복되지만 나이 들면 며칠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또 무리하게 걸으면 피로가 쌓입니다. 피로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입맛이 없어지고 잠도 잘 안 옵니다. 기분도 우울해집니다. 최순자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70세인 최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열심히 걸었습니다. 만보기를 차고 다니면서 매일 1만 보를 채웠습니다. 처음엔 뿌듯했습니다. 매일 목표를 달성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밤에는 잠이 잘 안 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병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로가 누적된 것 같습니다. 운동량을 줄이고 충분히 쉬세요. 최할머니는 며칠 동안 걷기를 쉬었습니다. 그러자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잘 오고 입맛도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 위험은 탈수입니다. 이건 특히 여름철에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낍니다. 목이 마른데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장시간 걷기 운동을 하면 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갈증을 못 느끼니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탈수 상태가 됩니다. 탈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럽습니다.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약들은 수분을 더 많이 배출시키니까요. 이제 과도한 걷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65세 이후에는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운동법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무릎이 약하신 분들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고 집에서도 쉽게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법은 의자에서 하는 안전한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 밖에 나가서 걷거나 뛰는 걸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집에서 의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훌륭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의자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넘어질 위험이 없습니다. 관절의 부담도 적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자 운동은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이게 무슨 운동이냐고요? 이건 정말 훌륭한 운동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이니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5번만 하세요. 익숙해지면 10번, 15번으로 늘려가세요. 중요한 건 천천히 하는 겁니다. 빨리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특히 일어설 때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일어서세요. 두 번째 의자 운동은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무릎을 펴고 발목을 위로 당깁니다. 5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내립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또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양쪽 다리를 각각 10번씩 하세요. TV 보면서 해도 됩니다. 전화 통화하면서 해도 됩니다. 시간이 따로 필요 없는 운동입니다. 세 번째 의자 운동은 발목 돌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발을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발목을 천천히 돌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립니다. 양쪽 발을 다 합니다. 이 운동은 발목 유연성을 높이고 종아리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특히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김태임 할머니는 이 의자 운동을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손으로 팔걸이를 짚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니 달라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손을 안 짚고도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2달 후에는 10번 연속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계단도 훨씬 수월하게 오릅니다. 장 보러 갈 때도 전보다 덜 힘듭니다. 의자 운동 하나로 일상생활이 편해진 겁니다. 두 번째 운동법은 맨발 걷기와 접지입니다. 맨발 걷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밟으며 걷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수천 개의 신경끝이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있으면 이 신경들이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맨발로 걸으면 이 신경들이 깨어납니다. 땅을 밟을 때마다 발바닥의 여러 지점이 자극받습니다. 이게 마치 발 마사지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 전체가 활력을 되찾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접지 효과입니다. 접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땅과 직접 접촉하면 우리 몸의 정기적 균형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미세한 전기가 흐릅니다. 심장도 전기 신호로 뛰고 뇌도 전기 신호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신발과 건물 바닥 때문에 땅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속에 정전기가 쌓입니다. 이 정전기가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유발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발로 땅을 밟으면 이 정전기가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관절 통증이 줄어들었다. 잠이 잘 온다. 기분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오래 하면 안 됩니다. 발바닥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5분만 하세요. 익숙해지면 10분, 15분으로 늘려가세요. 또 안전한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공원 잔디밭이 가장 좋습니다. 흙길도 좋습니다. 유리 조각이나 돌멩이가 없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아침 일찍 공원에 나가보세요. 이슬맞은 잔디를 맨발로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차갑고 이상할 겁니다. 하지만 곧 기분 좋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땅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풀의 부드러움, 흙의 탄력, 이슬의 시원함을 느껴보세요. 이게 바로 자연과 연결되는 느낌입니다. 박순자 여사님은 맨발 걷기를 6개월 동안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밤에 잠이 더 잘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더 가벼웠습니다. 무릎 통증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에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오래 서 있어도 발이 덜 아팠습니다. 장을 보러 가도 덜 힘들었습니다. 기분도 더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15분씩 맨발로 걷습니다. 이제는 하루라도 안 하면 뭔가 빠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습관이 된 겁니다. 세 번째 운동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몸을 움직이는 걸 생각하시죠? 하지만 호흡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호흡이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폐 기능이 떨어집니다. 폐활량이 줄어들고 산소 교환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게 됩니다. 호흡 운동을 하면 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더 많은 산소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산소가 충분하면 온몸의 세포가 활력을 되찾습니다. 또 호흡은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을 없앱니다. 밤에 잠도 잘 오게 합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세요. 의자에 앉아도 좋고 바닥에 앉아도 좋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4초 동안 마시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껴보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을 쉬는 겁니다. 2초 동안 숨을 멈추세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6초 동안 내쉬세요. 배가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이걸 10번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며칠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20번, 30번으로 늘려가세요. 중요한 건 천천히 하는 겁니다. 급하게 하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자신의 속도로 하세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우는 겁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하세요.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도 좋습니다. 소화를 돕고 혈당 상승을 완화시킵니다.
TV 보면서 해도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게 호흡 운동의 장점입니다. 김정호 할아버지는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서 낮에 피곤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호흡 명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호흡만으로 불면증이 나을까 싶었죠. 하지만 일주일만 해봤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10분씩 호흡 명상을 했습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다 보니 잡념이 사라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중간에 깨는 일도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지금은 호흡 명상 없이는 못 잔다고 합니다. 그만큼 효과를 본 겁니다. 약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호흡만으로 불면증을 극복한 거죠. 이 세 가지 운동법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안전하다는 겁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넘어질 위험도 없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날씨와 상관없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법들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창호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68세입니다. 매일 1만 보 걷기를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도 못 오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많이 손상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다 의자 운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계단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수술 없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니요. 지금은 의자 운동을 매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저녁에 TV 보면서 10분 합니다. 무릎도 훨씬 좋아졌고 다리 근력도 강해졌습니다. 최영희 할머니는 71세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서 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안 좋아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맨발 걷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발바닥이 간지러웠습니다. 하지만 며칠 하다 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2주 후부터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밤에 잠이 더 잘 왔습니다. 발이 덜 붓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혈당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약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20분씩 맨발로 걷습니다.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같이 맨발로 걷는 동호회 분들입니다. 운동도 하고 사회 활동도 하게 된 겁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73세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으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잠도 잘 못 잤습니다. 그러다 호흡 명상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아서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잡념이 줄어들었습니다. 밤에 잠도 더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확실히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 화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혈압도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호흡 명상을 합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안 하면 뭔가 빠진 것 같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잘 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변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분들도 다 70대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가지만 선택해서 시작하세요. 의자 운동이든 맨발 걷기든 호흡 명상이든 상관없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5분만 하세요. 하루에 한 번만 하세요. 그게 어려우면 이틀에 한 번 하세요. 중요한 건 시작하고 계속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65세 이후 건강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일만 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마케팅 숫자였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과도한 걷기는 관절을 손상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만성 피로를 유발하고 탈수 위험을 높입니다. 건강을 위해 한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운동법을 기억하세요. 첫째, 의자에서 하는 안전한 운동입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다리 들어 올리기, 발목 돌리기를 매일 조금씩 하세요.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맨발 걷기와 접지입니다. 공원 잔디밭에서 맨발로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5분만, 익숙해지면 점점 늘려가세요. 자연과 연결되는 느낌을 경험하세요. 셋째, 호흡 명상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에 잠들기 전에 10분씩 하세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3가지는 모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3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그것만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익숙해지면 다른 것을 추가하세요.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하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제의 나보다 조금 나아지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건강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심장 질환이나 당뇨,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꼭 상담하세요. 의사가 괜찮다고 하면 그때 시작하세요. 조금 불편하거나 통증이 있으면 바로 멈추세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쌓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70세든 80세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의자 운동이든 맨발 걷기든 호흡 명상이든 한 가지만 선택해서 시작하세요. 5분만 투자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5세 이후 꼭 먹어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